김병희 원내대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뱉은 발언 중에 논란이 될 만한 또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 지금부터 할 텐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일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 사다리 걷어찼다고 비난합니다.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게 아닙니다. 수억, 수십억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빚 없이도 집을 사야 되는 세상이 맞겠죠. 그러나 김병기 원내대표를 향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병기 의원은 자신이 동작구에 지역구를 둔 의원입니다. 그런데 송파구 잠실에 장미 아파트를 보유 중에 있습니다. 120제곱미터? 이게 이제 전용 면적 120제곱미터고 흔히들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45평형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매물가가 39억 원인데요. 8억 원의 전세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도 동작구에 11억 원 정도의 전세를 내고 지금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39억 원이라는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대출 없이 그럼 본인도 집을 샀느냐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로남불 아니냐. 본인은 대출받아서 집을 사지 않았을까라는 국민의힘의 지적. 그리고 만약에 대출받아서 집을 샀다면 본인은 대출받아서 집을 사놓고 왜 다른 사람들, 청년 세대, 젊은 세대들에게는 대출을 못 받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비판이 지금 뒤따르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한동훈 전 대표. 그럼 장미 아파트는 전액 현찰로 산 게 맞냐? 확인시켜달라. 조정은 의원도 갭 투자한 송파 장미 아파트부터 팔아야 되는 것 아니냐? 본보기를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 원내대표가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근 의원도 그럼 무슨 돈으로 그 아파트를 샀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김병희 원내대표는 자신이 보유했던 장미 아파트 중에 한 채를 팔고 그 가격에 와이프가 알뜰살뜰 모았던 돈을 보태서 집을 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뜰살뜰 모아서 집을 살 수 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어떻습니까, 박원석 의원님? 뭐 갭 투자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오랫동안 이제 실거주를 했고, 다만 이제 본인이 동작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니까 네. 그 집을 팔고 동작으로 옮긴 게 아니고 그 집을 보유한 채로 동작구에 전세를 사는 걸 두고서 네. 국민의힘에서 결과적인 갭 투자 아니냐, 내로남불이다, 이제 이런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저 메시지를 얘기할 때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닌데 네. 감정선을 좀 건드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미 자가를 보유하고 있고 더군다나 강남 권에 네. 재건축이 예정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근데 수억 수십억씩 돈을 빌려서 집을 사는 게 정상이냐? 돈 빌리지 않고 집 사는 시장을 만드는 게 맞죠, 그 말이. 근데 현실적으로 돈 빌리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런 시장이 되려면 아파트 가격이 대폭 하락해야 되는데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도 일종의 수요 억제책이긴 합니다만 가격 하락책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먼저 집 산 사람들이 사다리 걷어차기 하고 청년들한테는 아예 집을 살 기회를 안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불을 지르기라도 하듯이 다소는 이제 감정선을 건드린 메시지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비판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네. 저런 메시지가 지금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특히 청년층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만은 분명하고 조금 메시지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어떠세요? 아니, 우리 집을 살 때 빚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대출 받아요. 그러니까 현금 부자 며칠 빼놓고는 다 대출 받죠. 그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 중국 다 마찬가지예요. 모기지라는 제도가 발달돼 있거든요. 그럼 다 빚 가지고 사지. 누가 현금으로 집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실수요자로서 집을 마련할 때도 당연히 대출 끼지 않으면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갭 투자 하는데 처음에 집 마련할 때는 전세를 끼고 집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다른데 싼 전세 살다가 돈을 벌어서 전세금을 갖고 자기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완전히 원천 차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 상세의 원인에 대해서 현 정부가 전혀 원인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때가 어떻게 했냐면요. 네. 부동산의 상승 원인을 투기 세력으로 몰아갔어요. 그런데 워낙 그 당시에 세금을 촘촘히 해놔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부동산에 투기해가지고 팔게 되면요. 남는 게 없습니다. 세금으로 다 나가요. 네. 더군다나 이런 고가의 부동산을 살 사람들은 다 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1가구 2주택 이상 되거든요. 그럼 세금이 엄청나고 단기적으로 팔으면 남지 않아요. 근데 이걸 정부도 마찬가지고 민주도 마찬가지고 집을 전세 끼고 산다랄지 대출 끼고 살면 이건 투기 세력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 자체가 네. 잘못이 됐다는 거고 그다음에 헌법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자본주의 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공급과 수요가 있는데 네. 수요가 많고 공급이 없으면 집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급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어요. 네. 말로만 뭐 10만 원 짓고 20만 원 진단하는데 그게 10년, 20년 후의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수요를 잡아가지고 집값을 낮추려는 문재인 정부 때 실패한 사례가 있잖아요. 명백히 실패가 눈에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네. 단기적인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 또 똑같은 잘못을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 다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두 달, 두세 달도 안 갈 것이다. 집값이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더 집값을 부채질하고 집값을 더 오르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 지금 정부의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